좋아. 어쩐지 너무 익숙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나도 한인 여름은 한 영국이 힘든데 방송으로 들어가자. 맞아. 저 한인 다음 문제. 내가 시험 보면 확인했을 때 민주 너가 보내는 거 확인했을 때 그거 화학인데요, 제. 확인해. 자, 다음 문제. 방어작용. 방어작용. 그래서 자꾸 채린이가 방어작용 하냐고 자꾸 물어본 거였구나. 방어작용은 우리 몸을 방어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 우리 몸을 방어하는 걸 방어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1차 방어라는 게 있고 1차 방어가 있고 2차 방어가 있어. 2차 방어. 그다음 뭐 이게 순서대로 뭐 1차 방어가 먼저고 2차 방어가 나중은 아니야.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1차 방어가 또 나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 이 산에다가 뭐를 쌓았어? 산에다가 적토를 좀 말라고 이게 돌을 쌓아서 성을 만들었잖아. 이렇게 성을 쌓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 쌓았다는 거는 이게 오지 못하게 막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어작용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 몸을 방어라는 거, 뭐로부터 방어라는 거. 질병을 일으키는 놈으로부터 방어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질병이라는 건 병을 말하는 건데 이 질병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감염이 되는 질병, 감염성 질병이라는 게 있고 감염이 되지 않고 생활 습관이라든가 유전이라든가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 있어. 그런 걸 이제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하는데 비감염성 질병. 비감염성 질병의 대표적인 게 암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고 해서 내가 수빈이 설치했어. 그럼 수빈이가 암이야? 그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감염이 안 되는 거지. 그 대표적인 암이라는 게 있고 또 대표적인 비감염성 질병 뭐가 있을까? 유전병이 있어. 유전병. 이런 것들은 비감염성 질병. 암이라든가 유전병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 뭐 생활 습관에 의해 생기는 거, 뭐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거. 요즘에 비만도 병이라는 거. 어쨌든 이건 비감염성 질병 외우는 건 아니다는 게. 이건 뭐 딱 보면 알 수 있을 거고. 근데 감염성 질병은 감염이 되는 거잖아. 뭐로부터 감염이 되는 거냐면 그 감염을 시키는 놈들이 있어. 그 감염을 시키는 놈들 뭐라고 해? 그거를 병원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는 건데 이 병원체가 몇 가지가 있냐면 저기 잠깐만 프린트 가서 드리겠습니다. 네가 몰랐냐? 애초에 우리 시험에 이거 안 했었잖아. 했어. 제가. 병원체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세균.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서 감염이 되는 게 있고 바이러스 그 다음에 원생생물 이건 어쩔 수 없어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곰팡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변형 단백질, 우리가 프라이온이라고 부르는데 프라이온, 변형 단백질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 프라이온. 일단 이 세균 같은 경우 보면 이 세균하고 원생생물하고 곰팡이의 공통점은 얘네들은 생명체야. 생명체니까 얘는 세포 구조다. 세포로 되어 있고 얘도 세포로 되어 있어. 얘도 세포로 되어 있겠지. 그래서 얘는 세포가 하나가 문토가 하나 단세포 생물이야. 세균은 단세포 생물. 원생생물은 단세포 생물도 있고 다세포 생물도 있고요. 곰팡이는 무조건 다세포 생물입니다. 그리고 세균 같은 경우는 단세포 생물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2를 선택을 했다면 생명과학 2에 나와 단세포 생물인데 세균은 핵이 없어. 그러니까 핵이 없는 놈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네들을 원핵 생물이라고 불러요. 핵이 없는 놈들, 원핵 생물. 그 대표적인 원핵 생물이 세균인 거야. 세균. 이거 기억해야 돼. 세균은 원핵 생물에서 핵이 없다. 핵이 없다. 하지만 원생 생물은 핵이 있어. 얘들 핵이 갖고 있고 세포에 보면 이게 세포라고 치면 여기 핵이 있다는 얘기야. 핵이. 하지만 세균은 핵이 없다. 그리고 세균을 보면 모양이 이게 동그란 모양을 갖고 있는 세균들이 있고요. 그 동그란 모양을 갖고 있는 세균, 얘네들 뭐라고 하면 구균이라고 해. 구균. 그 다음에 이렇게 막대 모양 갖고 있는 것도 있어. 막대 모양. 꼬리 있고. 요거는 간균이라고 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선 모양 갖고 있는 것도 있어. 이걸 나선균이라고 해. 이렇게 세 가지 모양에 따라서 구균이라는 게 있고 간균이라는 게 있고 나선균이라는 게 있더라. 세균은. 그리고 세균은 뭐로 우리가 치료를 하냐면 얘는 항생제로 치료한다. 항생제 치료. 그 최초의 항생제가 페니실린이잖아요. 페니실린. 근데 얘가 봐. 왜 항생제로 치료하냐면 이 세균은 공통적으로 뭘 갖고 있냐면 세균이 갖고 있는 세균은 바깥쪽에 뭘 갖고 있냐면 세포벽을 갖고 있어. 이게 특징이야. 세포벽을 갖고 있다는 게. 이 세포벽이 사실은 세균만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 세균도 갖고 있지만 누구도 균계라고 해가지고 부패 같은 거 있지. 걔네들도 갖고 있고 식물도 갖고 있는데 식물이 갖고 있는 세포벽은 셀룰로스의 성분이. 근데 이 세균이 갖고 있는 세포벽은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거야. 펩티도글리칸. 원래 이게 그 생명과학 원에는 사실 잘 안 나오는데 생명과학 2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생명과학 2에 나오는 얘기긴 한데 생명과학 1에서 이거를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참고로 알고 계셔요. 세균은 뭐가 있다? 세포벽이 있다. 그 세포벽 성분이 펩티도글리칸이다. 그런데 이 항생제 있지, 페니실린. 얘가 뭐 하는 놈이냐면 이 세포벽을 파괴시키는 거야. 세포벽 형성을 억제시킨다고. 그러니까 세균을 죽이는 거라고. 얘가. 그래서 모든 세균은 세포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로 치료 가능한데 그러면 세균성 질병이 어떤 게 있냐? 그건 무조건 외워야 돼. 세균성 질병. 잘 나오는 거. 잘 나오는 것부터. 세균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감기. 그건 바이러스입니다. 독감. 그것도 바이러스입니다. 혈액. 결핵이 가장 잘 나와. 결핵. 반드시 외우셔야 돼. 결핵. 그 다음 폐렴. 그 두 개가 가장 잘 나와. 결핵과 폐렴. 결핵균에서 감염이 되고 폐렴균에서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파상풍. 파상풍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이런 것들. 장티푸스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또 뭐 하나만 더 해보면 식중독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식중독. 포도상 구균이라고 해가지고 식중독은 사실은 곰팡이에 의해서도 식중독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세균에 의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세균성 질병 꼭 외워야 될 게 결핵, 폐렴은 반드시 외워야 돼. 이 두 개는 꼭 외워야 돼. 다른 건 못 외운다 치더라도 이 두 개는 반드시 외우세요. 결핵과 폐렴은 세균성 질병이에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뭐 다 알겠지만 바이러스는 세포구조가 아니야. 세포구조가 아니니까 당연히 핵이 없겠지. 당연히. 얘는 단백질과 뭐로 돼 있어? 단백질하고 얘는 핵산으로 돼 있어. 핵산이 유전물질이잖아. 즉 바이러스 유전물질 갖고 있지. 그치? 그리고 얘 효소가 있어 없어? 바이러스 효소? 없어. 효소 없어. 세균하고 원생들은 곱하는 생명체를 했으니 효소 당연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효소가 없으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해.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니까 지금 얘가 자기 복제를 못하는 거야. 스스로 복제를 못한다고. 복제하는 것도 효소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스로 증식을 못하기 때문에 숙주 생명체 들어가가지고 숙주가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얘가 증식을 하는 거야. 얘가. 반드시 얘는 숙주가 필요한 거야.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먼저 지구상에 출현할 수는 없었겠지. 숙주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숙주 생명체가 먼저 출현한다면 바이러스가 출현했는데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건 뭐냐면 바이러스성 질병이 어떤 게 있냐. 바이러스성 질병, 아까 얘기했던 감기 바이러스에서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에서, 그 다음에 홍역,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이거 그냥 잘 나오지. 그 다음에 소아마비 같은 것도, 소아마비. 여기 가장 잘 나오는 건 감기, 독감이야. 가장 잘 나오는 거죠. 홍역,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된다. 이게 바이러스성 질병이야. 그럼 얘는 뭐로 치료하냐? 감염되면 얘는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겠니? 없겠지. 바이러스는 세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뭐로 치료하냐면 항바이러스 제로 치료를 해요. 항바이러스 제로 치료합니다. 항바이러스 제로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원생생물은 대표적인 거 뭐가 잘 나오냐면 여기서는 말라리아. 그 다음에 아메바성 이질이라고 있어. 아메바성 이질. 뭐 아메바성 이질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이 아메바라는 게 단세포 원생생물이거든. 근데 이거 물에 사는 놈이야. 물에. 근데 어떤 데 사냐면 드럼물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생활 수준이 향상된 나라에서 사는 경우는 이거에 걸릴 일이 없겠지 거의. 우리가 좀 정수를 먹으니까. 그런데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도름을 먹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아메바가 들어가 있다면 이것 때문에 계속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설사하는 거야. 그걸 아메바성 이질이야. 근데 이 말라리아는 직접 감염되는 게 아니라 말라리아라는 원생생물에 직접 감염되는 게 아니라 얘는 간접적으로 감염이 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감염이 되냐면 매개 곤충인 모기에 의해서 그냥 감염이 됩니다. 모기가 매개 곤충이라는 거예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나온 적이 있었어. 수능 모의고사에서. 모기가 매개 곤충이야. 그러니까 말라리아의 유충 있지. 성충이 아니라 유충이 모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기가 사람을 물었잖아. 그럼 그 사람한테 말라리아 유충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말라리아 병에 걸리는 거야. 이게 원생 생물이고요. 곰팡이 하면 꼭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곰팡이 하면 나오는 거는 얘는 무좀. 다세포 생물이라 할다 무좀이 가장 잘 나와. 그다음에 식중독.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거야. 뭐 설마 잘 등장하지 않는 게 나올지 않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학교 프린트에서 더 많은 질병이 있으면 그건 외우셔야 돼. 내가 다 안 한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왜 안 해서 소리지 마. 꼭 외우셔야 돼. 집에 가서 꼭 반드시. 그 다음에 프라이온 이거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서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었는데 이 프라이온 변형 단백질이라고 해가지고 이 프라이온이 최초로 발견된 게 어디서 발견된? 소에서 발견이 됐는데 소의 과목병. 이 과목병이 프라이온이야.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단백질이라고 치는데 아직까지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원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이게 정상 단백질이라고 치면 이게 프라이온이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로 바뀐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은 이 뭐 소의 뇌가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린대.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 변형 단백질인 프라이온이 정상 단백질 접촉을 하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다시 얘가 이 정상 이 단백질이 프라이온 비정상적인 변형 단백질 바뀐대. 접촉을 하면. 근데 또 골 때리는 거는 이 프라이온이 80도 이상 가열에도 파괴가 안 된대요. 익혀먹으면 괜찮겠구나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이 광목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광목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사람이 그 병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한테 걸리는 병을 뭐라고 하냐면 크로이치펠트 야코프병이라고 해. 크로이치펠트 야코프병. 사람 이름인가 봐. 이 사람이 발견했는지. 야코프병. 그 다음에 양아지도 있어. 스크래피병이라고 해서. 스크래피. 이게 전부 다 프라이온, 변형 단백질에서 감염되는 건데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다. 여기서 가장 잘 나오는 건 뭐겠어? 세균성 질병, 바이러스성 질병, 요거. 그 다음에 곰팡이가 좀 나왔었고요. 말라리아가, 원생병 말라리아 감염되는 그런 게 나왔었는데 이게 병원체라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몸을 방어한다는 거는 이 병원체로부터 방어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방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1차 방어가 뭐, 몇 차 방어? 2차 방어가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1차 방어 같은 경우는 1차 방어도 두 개가 있는데 방어벽 방어라는 게 있고 방어벽 방어 그 다음에 내부 방어라고 그래가지고 내부 방어 다른 말로 이거를 염증 반응이라고 해요. 두 가지가 있거든. 이 방어벽 방어라는 거는 아까 내가 속 얘기했지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지. 누가 막겠어? 사람 같은 경우는 피부가 막겠지 뭐. 피부. 그리고 또 만약에 봐봐. 이게 위라고 치면 위 살덩어리 위를 구성하는 살덩어리 위를 구성하는 살덩어리 여기 이제 뭐 피가 막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제. 그러면 이 안쪽 있지. 이 안쪽은 피부라고 안 그래. 이 안쪽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 안쪽에 얘는 뭐라고 해? 얘네들은 피부라고 안 그러고 이건 점막이라고 그래요. 점막. 그러니까 피부라든가 점막이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위니까 위점막이라고 하고 여기는 눈이니까 눈점막 이렇게 그렇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위점막에서는 뭐가 분비되냐면 위액이 분비되는 거고 눈 점막에서는 눈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액 있지. 위액 속에 뭐가 있냐면 산성물질인 염산 들어있잖아. 우리가 흔히 위산이라고 부르는 거. 얘가 세균을 죽이는 작용. 얘를 방어작용하는 거야. 방어작용. 그 다음에 눈물, 이 안점막, 즉, 이 눈 점막에서는 눈물이 분비되는데, 눈물도 방어작용을 해. 그러니까 이 점막에서 점액질, 물질이 분비돼, 분비물이 분비가 되는데, 대표적인 분비물이, 뭐, 위액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있다고? 위액은 염산 들어있다고. 얘 세균을 죽이는 살균 작용한다. 살균 작용. 그 다음에 눈물 같은 경우, 눈물이라든가 땀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는 라이소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소자인. 이 라이소자인이 독성물질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병원체를 독성물질 분비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방어벽 방어예요. 그래서 신해철 같은 경우가 애기를 뭐 이렇게 뭐 자꾸 살찌니까 적게 먹으려고 밴드를 뭐 묶었다며. 묶는 과정에서 상처가 난 거잖아. 상처가 나는 바람에 여기 뭐가 들어갔겠어? 병원체가 들어갔겠어. 세균이 침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세균이 들어오니까 따뜻하거든. 우리 환경 좋네. 열나만에 그럼 우리 번식할까? 세균이 엄청나게 번식을 한 거야. 그래서 폐혈증으로 죽은 거지. 그러니까 방어벽 방어 같은 경우 봐봐. 피부라든가 점막이 얘가 막는 거고 점막 같은 경우는 또 분비물이 분비돼서 얘네들 막는 건데 여기 만약에 어떤 병원체가 있으면 병원체가 A가 있고 B가 있어. 야, 또 A. 넌 들어와. B, 너 들어오자. 얘? 아니, 모든 걸 다 막는 거야, 그치? 모든 걸 다 막는 거야. 그래서 이 피부라든가 점막 같은 게 모든 놈을 다 막기 때문에 얘는 특이적이 아니다. 비특이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1차 방어는 얘는 비특이적 방어다, 이렇게 불러요. 비특이적 방어. 그리고 이 피부라든가 점막, 분비물 같은 경우가 태어나서 생긴 거야? 원래 갖고 태어난 거야? 원래 갖고 태어났지. 그래서 이걸 선천적이다 이렇게 불러. 선천적 방어다 이렇게 불러. 요거를. 그 다음에 내부 방어로 바꿀게요. 내부 방어는 어떤 거냐면 이 피부라든가 점막이 손상이 된 거야. 예를 들어 피부가 손상이 됐다고 치자면 가시 찔렸다고 치자고. 이 피부고 이 아래쪽에 이제 여기 혈관이 있겠지. 혈관이 뭐가 지나가겠어 여기? 혈액이 지나가겠지, 그지? 혈액이 이렇게. 근데 원래는 여기가 여기가 지금 상처 나지 않을 때는 막혀 있었는데 못 들어오겠지만 상처가 난 거라고. 그럼 여기도 이제 병원체가 침투를 하는 거야. 병원체가 들어오겠네 이렇게 막 병원체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들어오면 요 혈액에 뭐가 있냐면 혈구라는 게 있잖아. 혈구가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는데 또 혈소판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방어작용하는 놈이 누구야? 백혈구야. 근데 백혈구의 종류가 많아. 백혈구가 뭐 호삼구라는 것도 있고요. 호산성 백혈구, 호염기성 백혈구, 후염구라는 것도 있고요. 호중구, 호중성 백혈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외울 필요 없어. 근데 그런 것도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거, 이걸 외워야겠지. 림프구라는 게 있어. 림프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T 림프구라는 게 있고요. B 림프구라는 게 있어. T 림프구는 가슴샘의 약자야. 가슴샘이 T 어쩌고저쩌고 나가고요. B는 골수의 약자야. 골. 뼈다, 뼈. 본. 그거 약자야. 그러니까, 림프구에서 T 림프구는 어쨌든 이 백혈구 어디서 만드는 줄 알아? 백혈구는 골수에서 생성돼. 생성되는 장소는 골수야. 그런데 얘가 생성이 되자마자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린 백혈구는 작용을 못해. 식균작용 못하거든? 그럼 얘가 성숙을 해야지만 식균작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성숙되는 장소가 달라. 골수에서 생성되는 건 맞아. 하지만 T 림프구는 얘는 가슴샘에서 성숙을 하고요. B 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을 합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잘 물어봐. 다르기 때문에. T는 가슴에 성숙을 한다고. T가 B는 B 림프구는 골수, 비골. T가 비골. 잘 나온다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비만세포라는 게 있고요. 비만세포. 그 다음에 대식세포라는 것도 있어요. 대식세포. 얘가는 뭐 비만세포는 뚱뚱한 비만세포가 아니라 이름이 그냥 비만세포고, 대식세포는 얘가 뭐 그 대식가기 때문에 대식세포는 아니고 얘가 식균작용인 거야. 주로 대식세포가 식균작용인 거라고. 얘 전부 다 이게 백혈구의 일종이야. 이게 전부 다. 근데 이 백혈구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백혈구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둥근 모양도 있고 길쭉한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얘는 핵을 갖고 있어. 참고로 백혈구는 핵이 있다. 적혈구는 핵이 없습니다. 어린 적혈구는 있지만 성숙된 적혈구는 핵이 없어.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 백혈구는 지가 모양을 이렇게 쭉 늘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혈액 있잖아.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가 쥐가 쭉 가늘게 늘려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온 백혈구들이 있어.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여기에 비만세포라는 게 있어. 비만세포. 얘가 상처가 나면 병원체가 들어올 거 아니겠니? 세균 같은 게 들어오면 이 비만세포가 너무 많이 쳐들어왔네? 혼자서 감당을 못하겠어. 그러면 뭐 하겠어? 전화 걸겠지? 야, 지원군 좀 보내라고. 그래서 얘가 지원군 좀 보내라고 신호를 보내. 그 신호가 뭘로 분비되냐면 어떤 물질을 분비하거든. 그 물질 이름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해. 히스타민을 분비하면 히스타민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 혈관을 확장을 시키는 거야. 왜냐면 얘가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목적은 저기 쳐들어왔으니까 지금 백혈구 좀 많이 보내줘라 라고 신호를 보낸 거야. 그 백혈구가 혈액 속에 있으니까 혈액량을 늘리려고 혈관을 확장을 시킨 거라고. 그럼 혈관이 이렇게 쭉 확장이 돼.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상처가 난 부위가 어떻게 하겠어? 뻘겋게 부어오르는 거야. 그리고 얘가 확장이 돼. 봐봐. 이렇게 좁았던 게 확장이 되면 혈액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혈관벽이 얇아지겠지.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났으니까 백혈구가 많이 오고 이 혈관이 얇아지니까 빠져나온 투과성이 커지는 거야. 백혈구의 투과성. 그 백혈구가 막 빠져나와. 빠져나와서 얘네들을 잡아먹는 식세포 자리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잡아먹고 나면 이제 전사물도 있단 말이야. 세균도 전사하고 뭐 백혈 전사 물질이 있겠지, 그치? 그걸 염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 내구방의 염증 반응도 마찬가지로 원래 가지고 태어났던 거야. 그래서 선천적이라고 하는 거고, 어떤 특정한 병원체를 만든 게 아니라 모두 다 잡아먹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비특이적 방어라고 하는 겁니다. 요 비특이적 방어 두 가지야. 1차 방어와 2차 방어 두 가지. 그 다음에 2차 방어로 갈게. 2차 방어. 이제 자, 2차 방어는 결론부터 얘기해서 수빈아. 2차 방어는요 특이적이고요. 특이적 방어고,
그리고 얘는 선천적, 후천적. 얘는 후천적. 후천적 방어라고. 그럼 어떤 건지 보자. 2차 방어. 2차 방어의 시작은 시험에서는 1차 방어가 잘 나올까? 2차 방어가 잘 나올까? 1차가 잘 나올까요? 2차가 잘 나올까요? 시험에서는 2차가 훨씬 잘 나옵니다. 2차가. 꼭 기억해야 돼. 그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게 쥐 가지고 실험하는 게 많이 나와. 그거 가지고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자, 2차 방어의 시작은 대식세포부터 출발한다. 대식세포가 얘가 식세포 작용, 잡아먹는 작용을 식세포 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대식세포라고 하면 여기 병원체가 들어왔다고 치자고. 그러니까 병원체야. 이 병원체는 뭘 갖고 있냐면 항원을 갖고 있어. 항원을. 여기 이제 항원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쳐. 동그라미 항원을 갖고 있다고 지금 새끼가. 그러면 이 대식세포가 병원체가 처음 들어왔잖아? 그럼 이 대식세포가 백혈구 1종이니까 얘가 식세포 작용한다고 잡아먹는다고. 이렇게. 잡아먹었어. 잡아먹으니까 뿌듯한 거야. 나 뿌듯하니까. 나 전교 1등 했어. 뭐 하고 싶어? 나만 알고 싶어? 아니잖아, 그러지. 자랑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동네방네 소문내고 또 엄마가 동네방네 소문낼 거 아니야. 가끔 안 만나던 친구들 갖고 만나자 그러고 해가지고 만나자 그래. 우리 딸내미 자랑해야지. 수빈이 전교 1등 했다고 이제. 수빈아. 그러면 이제 잡아먹었거든? 잡아먹으면 자기가 이제 잡아먹었던 걸 알리려고 얘가 이 병원체가 가지고 있던 항원을 표면에 제시를 하는 거야. 대식세포가 항원을 제시한다. 항원 제시. 근데 항상 이 대식세포에 놀러오는 새끼가 있어. 누가 놀러오냐면 보조 T 림프구가 놀러와. 놀러와서 보니까 이 보조 T 놀러와서 보니까 항원을 제시한 거야. 그럼 항원이 제시됐다는 거는 병원체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보조 트림프가 큰일 났네. 병원체가 들어왔네. 얘가 증식을 해. 막 증식을 해. 분열한다는 거 세포 분열. 증식을 해가지고 증식된 세포 중에 일부가 누구한테 가냐면 T림프한테 가가지고 T림프는 형질 전환을 시켜. 뭐로 전환시키냐면 세포 독성 T림프로 형질 전환이 됩니다. 세포 독성 T림프 형질 전환을 시켜. 그럼 이 세포 독성 T림프구 있잖아. 이 세포 독성 T림프구가 뭐를 분비하냐면 얘가 독성 물질을 분비해. 독성 물질을 분비해서 봐봐. 얘가 지금 병원체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정상적인 정상세포라고 할게. 정상세포가 이 병원체에 감염이 돼버렸네.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감염된 정상세포가 돼버린 거야. 그럼 이 감염된 새끼가 또 다른 정상세포로 뭐 할까? 또 감염을 시키냐고. 그럼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세포 독성 T림프가 누구를 죽이냐면 감염된 정상세포를 죽여버려. 감염된 정상세포를.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우리가 세포성 면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세포성 면역. 봐봐. 얘는 이 세포 독성 T림프구는 감염된 정상세포만 죽이는 거지 감염된 세포는 감염된 놈만 죽이는 거지 감염되지 않은 건 죽이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얘가 뭐다? 특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조심할 거. 대식세포가 이 식세포 작용하는 것부터 2차 방어가 시작인데 이 대식세포가 식세포 작용하는 거는 특정한 놈만 잡아먹는 게 아니야. 이건 조심하셔야 돼. 이거는 비특이적이야. 대식세포로부터 출발하지만 대식세포가 식세포를 잡아먹는 작용은 비특이적이다. 하지만 세포 독성 T림프가 독성물질 분비해가지고 감염된 정상세포만 죽이는 거는 뭐다? 이건 특이적이다. 이건 특이적이다. 그리고 봐봐. 얘가 지금 원래부터 세포 독성 T림프가 있었어? 있었어? 알잖아, 그치? 얘가 감염이 돼서 생긴 거잖아. 근데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생긴 거다. 얘가 감염됐으니까 생긴 거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후천적이라고 하는 거고 감염된 정상세포만 죽이니까 이걸 특이적 방어라고 하는 거라고. 그치?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이 증식된 보조 T림프구 중에 일부가 또 누구한테 가냐면 B림프구한테 가. 지금 하는 게 시험 가장 잘 나와. B림프구.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이제 혈액형 나오는 거 있지? 그것만 마무리하면 돼. 방어작용은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 내가 참 많이 걱정을 했거든. 아,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호르몬이 양이 좀 많아가지고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부용고등학교는 방어작용만 나온 다음에 여기만 이 비림프구한테 가면 보조 트림프구가 얘가 항원 제시랑 인식했다 그랬잖아. 인식을 해가지고 얘가 비림프구한테 가. 야, 비림프구 지금 병원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너 변신해. 얘가 형질 전환된다고 해. 형질 전환이 되면 뭐로 형질 전환되냐면 얘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형질 전환이 돼. 이 형질세포가 뭐를 만드냐면 요게 형질세포라고 치면 요 형질세포가 뭐를 만드냐면 항체라는 걸 만들어. 항체가 이렇게 Y자 모양이라고 돼 있어. Y자 모양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Y자 모양 이렇게 돼 있는데 요 Y자 모양의 끄트머리 있지. 여기에 이제 항원 결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항원 결정이라는 게 뭐냐면 요 항원 있잖아. 병원체가 항원 갖고 있다며. 항원하고 결합을 시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쉬는 시간만 되면 날뛰는 놈이 있어. 나 공부하고 싶어 죽겠는데 저 새끼 막 날뛰어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나 공부 못하겠어. 그러면 그 날뛰는 놈은 뭐 해야 돼? 날뛰지 못하게 막아야겠지. 붙잡아 놔야 돼. 마찬가지로 병원체가 쳐들어오면 병원체가 날뛰지 못하게 붙잡아 두는 게 바로 얘야. 항체야. 얘랑 결합을 시키거든. 이렇게. 그래서 얘가 항체가 어디하고 항원이랑 요게 결합을 하는데 이 항원이 동그라미 모양이잖아? 그럼 얘는 이 항체는 이 동그라미 모양의 항원 결정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항원이 딱 결합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만약에 세모라는 항원을 갖고 있는 병원체가 침입했다고 치면 그럼 얘는 어떤 항체를 만들어야 되냐면 요 세모랑 결합할 수 있는 항원 결정기를 갖고 있는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세모 모양의 항원이 결합할 수 있게끔. 근데 조심할 거는 이 항체와 이걸 A 항체라고 할게. 이걸 B 항체라고 할게. A 항체는 동그라미 항원하고만 결합을 하는 거고 B 항체는 세모라는 항원하고만 결합을 하는 거야. 이 결합하는 걸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하거든. 항원, 항체, 반응 이렇게 불러. 통합과학의 효소 기억나? 효소는 한 놈하고만 결합을 하잖아. 똑같은 원리인 그래서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고 부르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특정한 항원하고만 결합을 한다고.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얘가 A라는 항체면 항체 만드는 곳이 어디야? 항체 누가 만들어? 형질세포. 항체는 무조건 형질세포가 만드는 거야. 고민할 건덕지가 없어. 항체는 무조건 형질세포가 만드는데 이 A라는 항체를 만든 형질세포가 A라는 형질세포라고 하자. 그러면 B라는 항체도 A라는 형질세포 만들까? 그건 아니야. 다른 항체이기 때문에 다른 형질세포에서 만드는 거야. 얘는 그러면 B라는 형질세포에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의 형질세포에서 종류가 다른 걸 만들어내지는 않는다고. 됐지?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 이 항체는 어디로 분비하냐면 얘는 혈액으로 분비되는데 혈액이 고체 성분이고 뭐가 있다? 아까 고체 성분이 혈구라고 했잖아.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거. 그러면 이 혈구를 뺀 나머지를 뭐라고 하냐면 혈장이라고 불러. 혈장. 혈장에는 피가 나오면 피가 계속 나니? 피가 굳어버리잖아. 피가 굳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혈소판이 분비가 되면 혈소판이 터지면서 거기서 효소가 분비가 되면서 그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혈장에 있는 피분이라는 실이 있어. 그거랑 엉겨 붙어가지고 이게 피딱지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피가 먹게 하는 건데 이 혈장의 피부린을 제거한 걸 혈청이라고 불러. 근데 이제 생명과 원에서는 혈청이나 혈장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꼴찌 헌혈해봤어? 오늘 안 해봤니?
그 헌혈할 때 피를 보관하잖아. 그럼 혈장으로 보관할까? 혈청으로 보관할까? 혈청으로 보관해. 혈장으로 보관이 안 돼. 왜? 굳어버리니까. 혈장에서 피분을 제거하고 혈청이라고 해요. 물론 혈장으로 보관하려면 온도를 낮은 냉동실에서 냉장고. 그때 온도가 작용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혈청과 혈청은 똑같다고 보시면 된다고. 이게 액체성분이라고. 이게 액체성분. 액체성분. 봐. 이거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항상 쥐 얘기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여기 쥐가 있어. 쥐에다가 내가 병원체를 주사를 했어. 병원체를 주사를 하면 병원체가 침입이 된 거야. 그럼 이 작용이 일어나겠지. 그치? 그럼 뭐가 만들어지겠어? 형제세포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겠지. 그런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 쥐에서 뭐를 빼냈냐면 이 쥐에서 혈청을 빼냈대. 그러면 혈청이 뭐가 있다고? 혈청이 뭐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항체가 있다고. 다시 한번 항체는 혈청으로 분비된다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쥐에다가 어떤 병원체를 주사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일주일 뒤에 혈청을 분리했대. 혈청을 분리했다 이런 말 나오면 아하! 무조건 뭐가 나와? 혈청이 뭐가 있다고? 항체가 있다고. 기억하라고. 항체가 있다고. 기억하라고. 항체 분리했다는 거야. 항체 분리했다는 거야. 세포 독성 T림프를 분리했다는 것도 아니고 기억세포 분리했다는 것도 아니라고. 그냥 여기 항체 분리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야. 근데 이 항체가 혈청을 분리해 혈청의 액체성분이라며. 그래서 이 항체하고 항원하고 결합하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작용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불러요. 체액성 면역. 다시 세포독성 T림프구에 의해서 감염된 정상세포를 죽이는 것을 우리가 세포성 면역이라고 부르고 이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걸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른다고. 요거를. 그러니까 그래프를 잠깐만 보면 만약에 여기에 병원체가 침입을 한 거야. 여기가 침입을 하고 여기 항체는 올라가 볼게. 그럼 침입하자마자 항체는 더 증가할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침입하자마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침입을 했으면 이 과정이 어떻게 돼? 거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이 좀 지나면 항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럼 항체가 만들어졌으니까 항원항체 반이 일어나겠지. 그럼 항원항체 반이 일어나니까 이 병원체가 꼼짝달싹을 못해. 그럼 병원체가 죽어. 누구에 의해서? 대기세포가 잡아먹거든. 그럼 항체가 그럼 병원체가 항원이 줄었잖아. 그럼 항원이 줄었으면 더 이상 형제세포를 만들지 않아. 형제세포를 만들지 않으니까 항체 농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감소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몸이 막 아파. 병원체 감염된 것 같아. 만약에 감기에 감염돼서 춥고 막 아프면 아프다가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좀 나아. 그래. 요게 형성됐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내 몸이 난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오케이, 됐다. 들어가자. 호르몬 나온다며. 네? 호르몬 시험범위라네. 그러면요? 시험범위 아니더만. 알았어. 이거는 시험범위 아니라고. 방어작용만 시험범위라고. 방어작용. 제가 그랬다고요? 누가 그랬는데? 어떤 놈이 그랬어. 전 아니에요. 아유, 자, 이제 됐어. 다시 갈게. 다시. 자, 기억세포로 가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누가 지한이가 1차 방어가 있고 2차 방어 시작은 대시세포가 출발이 가고 대시세포가 병원체가 들어오면 병원체 뭘 갖고 있다? 항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대시세포가 뭐 하는 놈이다? 식세포죠. 잡아먹는 작용을 한다. 방어작용. 요 잡아먹는 아무거나 다 잡아먹는다. 병원체는. 그래서 비특이적이다. 그래서 항원을 제시한다. 항원을 제시한 거고 항원 제시. 항원을 누가 인식한다? 대시세포가 항원을 제시했어. 누구? 그 지랄이야. 누구? 보조 T림프가 인식을 한다. 그럼 보조 T림프가 오라 저기서 들어왔네. 병원에서 들어왔구나. 얘가 증식을 한다고 막 증식을 해. 그럼 증식된 것 중에 일부가 누구한테 간다?
T림프가 가서 T림프로 세포 독성 형질 전환시킨다고. 그러니까 세포 독성 T림프는 원래 엄마 뱃속에 있었어? 없었던 거야. 감염이 돼서 생긴 거라고. 그래서 이거 후천적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영원체가 쳐들어왔으니 정상세포 중에서 감염된 놈이 있을 거다. 감염된 놈이 또 정상세포를 감염시키면 안 되니까 이 감염된 정상세포만 죽인다. 이거를 세포성 면역이라고 부른다. 요거를. 그 다음에 또 이 증식된 보조 T림프의 일부가 B림프가 가서 B림프로 너 형질 전환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를 전환시킨다. 그리고 이 형질세포도 엄마 뱃속에 있었어? 없었단 말이야. 감염이 돼서 생긴 거라고. 그래서 후천적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리고 얘가 감염되지 않는 건 안 죽이고 감염된 정상세포만 죽이기 때문에 이거를 특이적이라고 하는 거라고. 또 얘도 마찬가지야. 형질세포가 만들어지면 형질세포가 항체를 분비하는데 어디로? 혈청으로. 그래서 문제에서 뭐 쥐를 감염시킨 다음에 일주일 뒤에 혈청을 분리했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 뭐가 있다? 항체가 있다고 봐야 된다고. 무조건이라고. 무조건. 그럼 항체가 분리가 되면 이 항체가 특정한 항원하고 결합을 한다고. 특정한 놈하고만 결합을 한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특이적 방어라고 부른다고. 근데 조심할 거는 얘가 항원 결정기가 있어서 특정한 항원하고만 결합을 하는데 동그라미 항원과 결합하려면 동그라미 이 항원 결정이 갖고 있는 항체를 만들어지고 세모라는 항원과 결합하려면 세모 모양을 갖고 있는 항원 결정이 갖고 있는 항체를 만든다고. 근데 얘는 같은 형질세포를 만들었다고? 아니라고. 다른 형질세포에서 만드는 거라고.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면 항원항체 반이 일어나가지고 항원항체 반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 내 몸에 내가 지금 병이 남는 거라. 이렇게 되는 거라. 이렇게. 그럼 기억세포는 뭐냐? 얘 기억세포는 누굴 기억하고 있냐면 항원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저 새끼 항원 동그라미 기억을 하고 있다가 얘가 다 나와서 병이 다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뒤졌네? 근데 이 새끼 미쳤나봐. 또 들어왔어. 또 들어오면 얘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 그럼 또 들어왔으면 얘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다 생략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저 봐라? 또 들어왔는데 얘가 재빠르게 형질 전환이 돼. 뭐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항체 누가 만들어? 형질세포가 만들어. 그럼 형질세포가 대량으로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여기가 봐. 감염이 됐어. 1차로. 1차 감염된 거야. 그럼 1차 감염돼가지고 쭉 이제 나왔네? 그럼 기억세포 형성 됐어, 안 됐어? 됐지. 무조건이야. 무조건. 감염이 되면 무조건 기억세포 형성이 돼. 기억세포가. 그럼 어떤 사람은 뭐 정상적인 사람은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겠지만 기억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고 대량으로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야. 어쨌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게. 그 기억세포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다시 미쳤나봐. 똑같은 놈이 또 들어왔네? 2차로 침입했네? 그 2차 감염이 되면 얘가 재빠르게 형질세포가 기억세포가 되고 형질세포가 대량으로 항체 쫙 만든다고. 이렇게. 그럼 나는 몸이 아플 겨를이 없는 거야. 요거 때문에. 기억세포 때문에. 그래서 이걸 또 나눠요 또. 2차 방어 중에서 처음에 감염에 의해서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거를 얘를 2차 방어 중에서 1차 면역이라고 하고 두 번째 기억세포에 의해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 만들어지고 형질세포가 항체를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거 두 번째 항체 만들어지는 거 있지. 얘를 2차 방어에 2차 면역이라고 합니다. 2차 면역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만들어져야 돼? 기억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2차 면역에서는 항체를 기억세포 만든 거야? 아니야. 항체는 무조건 형질세포 만든 거야.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2차 면역이라고 해서 기억세포가 항체 만든 거 아니야. 무조건 항체는 형질세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과정을 알게 된 거야. 알게 되고 야 그렇다면 뭐만 집어넣어주면 돼? 기억세포만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그러면 감염이 돼도 병에 걸리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기억세포를 형성시키려면 이 과정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독성을 제거한 병원체를 넣어주는 거야. 독성을 제거했으니까 아프진 않겠지.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병원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독성을 제거하거나 또는 약화시킨 그 병원체를 뭐라고 할까? 두 글자로. 그걸 백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신은 예방 목적이야, 치료 목적이야? 예방 목적. 예방 목적.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 그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생겼는데 몇몇 사람들은 대부분 다 퇴원했단 말 낳고. 근데 어떤 사람은 몇 개월이 지나도 안 난 거야. 그럼 그 사람 몇 개월이 지나도 안 났다는 거는 그 사람 몸에서는 뭐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형제세포가 안 만들어진 거야. 항체가 안 만들어진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낫게 하려면 그 사람 몸에도 뭘 집어넣어야 될까? 형제세포를 넣을 필요는 없잖아. 기억세포 넣을 필요 없잖아. 그냥 아예 뭘 넣어주면 돼? 항체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소리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왔어. 그러면 민소리 몸에는 기억세포도 있고 항체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민소리 몸에 혈청을 빼. 혈청이 뭐가 있다고? 항체가 있다고. 혈청은 무조건 항체가 생각 안 하고 항체를, 혈청을 분리한 거야. 내가 감염됐어. 안 나. 진짜 한 달 되고 안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민소리한테 빼는 혈청을 나한테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럼 내가 왜 안 났냐면 나는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잠깐만. 왜 들어나? 왜? 너무 늦었으니까 내가 동영상에 올려놓으니까 그거 꼭 봐. 수업 시간에 지금 봐서.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 내가 올려놓고 문자 보낼 거야. 다시. 그래서 내가 민소리한테 지금 항체를 받았잖아. 정확하게 뭘 받은 거야? 혈청을 받았지. 그치? 그 혈청을 면역혈청이라고 해. 그 면역혈청은 예방 목적이야, 치료 목적? 그건 치료 목적입니다. 면역혈청. 오케이? 됐지? 그리고 또 이 면역과 관계되어 있는 질병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잘 나오진 않지만 면역과 관계된 질병이 어떤 게 있냐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내 거야. 내 거면 내 몸에 있는 거면 병원체가 아니잖아. 그지? 근데 그걸 왜 그런지 아직까지는 몰라. 병원체라고 인식해서 자꾸 공격을 하는 게 있어. 자꾸 공격해서 염증 반응 일으키는 게 있거든. 그런 게 자가면역 질환. 대표적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뭐 이런 루푸스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또 면역에 관계된 게 어떤 게 있냐면 보통 꽃가루를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지. 즉 얘를 병원체라고 인식을 하진 않잖아. 그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면역에 과도해가지고 꽃가루를 이거를 병원체 항원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꽃가루가 들어오잖아? 그럼 얘를 항원이라고 인식했으니까 뭐가 만들어지겠어? 항체가 만들어지겠지.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체가 만들어지면 그 항체가 아까 히스타민 분비하는 놈이 누구였더라? 히스타민 분비하는 놈이 누구였어? 히스타민 무슨 옥시토신이야? 그걸 호르몬이고 씨. 히스타민 분비하는 놈이 누구였어? 뚱뚱한 놈. 비만세포였지, 그지? 그래서 이 꽃가루가 들어오면 어떤 사람들은 꽃가루를 항원이라고 인식을 해서 이 항체가 만들어져. 근데 그 항체가 만들어진 게 비만세포랑 결합을 한대.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꽃가루가 두 번째 들어왔잖아. 또 들어왔잖아? 그러면 항체가 만든 상태잖아. 그러면 이제 이 꽃가루하고 이걸 항원 인식했으니까 항원하고 항체가 결합을 하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 그럼 이게 비만세포라며. 그럼 이 새끼가 저기 쳐들어왔다고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뭐 분비하겠어? 민을 대량으로 분비를 해. 히스타민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한다며. 그러니까 온몸이 막 혈관 확장되니까 울긋불긋 부스러기가 난다.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꽃가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물질이 있겠지.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야. 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후천성 면역 결핍 왜 그런지 아직까지 나 모르는 것 같은데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얘를 주파기시키는 거야. HIV 바이러스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H가 바이러스성 질병이라고 했잖아. 그 HIV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얘가 침입을 하면 이상하게 얘는 얘를 죽여. 보조 침입. 그럼 얘를 죽였으니 체액성면에 일어나면 세포성면에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면역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야. 면역이 뭐야? 결핍이 된 거야. 선천적으로 결핍된 거야? 후천적으로 결핍된 거야? 그래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불러. 그걸 이제 약자로 해가지고 AIDS, AIDS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AIDS라는 병은 이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누굴 죽인다고? 보조 T림프구를 죽이는 병이라고. 이해됐지? 이거 그러면 딱 한 문제만 해보고 싶다 하자. 딱 한 문제 잠깐만. 어떤 게 자주 출제가 되는지 뒤에 나오는 거 있어. 내가 좀 프린트해 보면 거기 240 245번으로 가볼게. 딱 두 문제만 하자. 먼저 242번. 242번. 거기 대식세포 있는 거 보니까 몇 차 방어? 2차 방어. 2차 방어. 242번이야. 대식세포. 그리고 기억은 뭐겠어? 242번. 기억은 뭐겠어? 아이, 저 무슨 짓이다. 보조 T림프. 대세포가 있으면 대세포 놀러 오는 게 보조 T림프라고. 그럼 기억은 보조 T림프고. 그럼 보조 T림프가 이제 항원을 인식을 한 거야. 항원을 제시했으니까. 누가? 대세포가 제시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증식을 해가지고 거기 항체 있는 거 보니까 니는 누구야? B림프구겠지. B림프. B림프구가 형질 전환돼가지고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거야. 기억세포는 백혈구처럼 고체 성분이야. 그러니까 항체에는 내가 혈청을 뽑았어. 혈청에는 기억세포 있어? 네. 하나씩. 혈청은 X 성분이라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아니, 항체 있다고. 항체가 있다고.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는 고체 성분이라고. 응? 근데 혈청에는 무조건 뭐가 있다? 항체가 있다 생각하라고. 자, 일단 기억은 보조 T림프고 니은 B림프고야. 기억 항체 X는 세균 X와 특이적으로 결합한대. 맞아, 틀려? 맞겠지. 니은 세균 X가 다시 침입하면 기억에서 빠르게 항체가 만들어진대. 기억이 만들어? 아, 무조건 항체 누가 만들어? 지랄 진짜 미쳐버리겠네. 형질세포. 항체는 무조건 형질세포 만든다고. 니은 틀렸고. 지금 니은은 골수에서 성숙을 한대. 맞지? B림프구니까 골수에서 성숙을 한다. 그럼 기억은 어디서 성숙을 해? T림프구니까 가슴샘에서 성숙을 한다. 그렇게 웃겨? 예전에 몇 년 전인데 여학생들에서 남학생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어떤 여학 크게 여기 내가 수업하다가 질문하잖아. 질문에 이 T림프 어디서 성숙해? 어떤 학생이 가슴 꼴 그래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던 여학생이 미친 거 아니야? 그 여학생만 있었으니까 다행히. 자, 가슴 또 진짜로 가슴골에 쏘라도 가슴 샘이다. 자, 그다음 답 몇 번이겠어?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G 얘기 나오는 거. G 얘기 나오는 요거 해보자. G 얘기 245번 문제인데. 그림은 면역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나타낸 거래. 생리식염수. 생리식염수를 주사했어. 생리식염수에는 그러면 병원체가 있어? 아니요.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무슨 병원체가 없으니까 항원항체가 일어나지 않겠지. 기억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야. 그지? 항체도 안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12로 살아있는 병원균을 주사했어. 그랬더니 뭐 했어? 죽었어. 근데 나에가 보니까 죽은 병원 A를 주사했다. 그러면 그 죽은 병원균 A가 무슨 역할을 한 거야? 아니 그거 백신. 백신 역할을 한 거야. 그 죽은 병원균 A니까 얘는 이 쥐를 죽이진 않겠지. 대신에 얘가 백신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억세포 형성이 된 거야. 12로 살아있는 병원균 A를 주사했어. 그랬더니 뭐해? 얘는 생존하게 된 거야. 그러면 살아있는 병원균 나에서 말이야. 나에서 살아있는 병원 A를 주사한 후에 몇 차 방어가 일어난 거야? 2차 방어에 2차 면역이 일어난 거겠지. 그치? 기억, 죽은 병원균 A는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틀렸어. 항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죽어도. 그래서 얘가 기억세포 만들어지는 거고. 이 살아있는 병원균 A를 주사하기 전 가해 주위에는 병원균 A에 대한 기억세포가 없었대. 맞아요. 맞지? 기억세포가 없었으니까 얘가 사망을 한 거야. 지금 살아있는 병원균 A를 주사한 후 나의 쥐에서 병원균 A에 대한 항체를 얻을 수 있대. 네. 자, 살아있는 병원균 A를 주사한 후 나에서 살아있는 주사했어. 그러면 요반이 일어나는 요반은 나에서 요반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럼 기억세포가 형별세포 기억세포 만들겠지? 그럼 형별세포가 항체를 만들겠지? 그 항체는 누구에 대한 항체야? A. 그치? A에 대한 항체겠지. 맞지 않아요? 맞는 걸 다면. 근데 왜 죽은 병원균 A가 항원으로 해요? 항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아까 내가 백신 얘기했잖아. 백신이 항원이에요? 백신이 항원이야. 그러니까 독성을 제거했거나 독성을 약화시킨 물질, 그게 백신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백신 자체가 뭐야? 병원체인 거야. 그걸 주었다고 표현하면 죽은 거. 죽여야지. 살아있는 걸 먹으면 안 되지. 그래야지. 네. 근데 항체 만들려면 그 병원균을 한 번씩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병원에 들어가야지 항체가 만들어지지. 슈퍼 항체 이런 거 없어요? 그럼 네가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만들어봐. 그럼 슈퍼항체 만들면 어떤 병원균도 다 제거할 수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잖아. 그럼 네가 한번 만들어봐. 그럼 넌 대박치겠지. 너가 바이오 제약회사를 만들어. 그때 널 먹는 거야. 노벨 의학상 갖고. 이 지아리가 자 한번 해봐. 조금만 쉬었다가 혈액형 가볼게. 크다면 뭐요? 얘가 이윤영이랑 순찬이. 빨갛게 돼 있지? 녹화 중이라고 돼 있지? 근데 나 너랑 네. 차에 앉아주면 안 돼? 자, 나 어깨가 나가는 혈액형으로 갈게. 빨리 갈게. 혈액형. 혈액형이 어렵게 나오면 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혈액형은 왜 갑자기 이 방어작용의 맨 마지막에 혈액형이 나오냐면 혈액형 판정할 때 우리가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거야. 혈액형은 일단은 이게 AB50 혈액형을 말하는 거야. 이 AB50 혈액형에서 보면 AB50이 있고 RHC가 있잖아. 먼저 AB50부터 보면 얘가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그 다음에 AB형이 있고 그 다음에 O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혈액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전쟁에서 자꾸 병사가 죽어나가는 거야. 피를 흘리면서 아 피가 부족하니까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가 부족한 병사들을 사람한테 피를 뽑아가지고 줬단 말이야. 근데 웃기는 게 뭐냐, 어떤 병사는 사는데 어떤 건 그래. 왜 그러지? 혹시 이게 맞는 피가 있고 맞지 않는 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낸 건데 이 AB50 혈액형에서 보면 혈액형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항원 역할하는 응집 원이라는 게 있고 이게 항원 역할하는 거야. 항원 일종의 항원이야. 그 응집원은 어디 있냐면 적혈구에 있어. 적혈구 표면에 있는데 이 A형 같은 경우는 이게 적혈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게 적혈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에 이렇게 응집원 A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응집원 A를. B형 같은 경우는 적혈구 표면에 이렇게 둥그리 응집원 B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응집원에 따라서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 거야. 응집원 A 갖고 있으면 A형이고 B를 갖고 있으면 B형인 거야.
그럼 A병은 적혈구에 이 응집원 A도 갖고 있고 B도 갖고 있더래. 두 개 다 갖고 있더래. 그래서 얘는 A도 있고 B도 있다. 근데 O형은 얘는 응집원이 없더래. 매끄러워. 얘는 응집원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냐면 항체 역할하는 뭐가 있냐? 응집소가 있는데 응집소는 어디 있냐면 얘는 혈장에 있어. 혈장 또는 혈청 똑같은 말이라 그랬다. 액체성분이 있다는 게 얘는 액체 혈장에. 근데 여기 보니까 A형 같은 뭐가 있냐면 베타를 갖고 있대. 얘는 알파가 있고 B형은.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응집원 A하고 응집소 알파랑 이게 결합을 하더래. 일종의 항암체 반응이야. 이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피가 굳어버리더래. 그러니까 응집원 A를 갖고 있는 A형이 응집소 알파 갖고 있는 B형한테 피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응집 반응하니까. 또 응집원 B는 베타하고 응집 반응을 하더래. 그러니까 A형하고 B형은 서로 피를 주고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 거야.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지. 응집 반응하니까. 그 다음에 A병 같은 경우는 그러면 A하고 B 다 갖고 있으니까 알파가 있으면 안 되고 베타 있으면 안 되겠지. 아무것도 없더래 이거야. 근데 O형 같은 경우는 응집원이었기 때문에 응집소가 알파가 다 있더라 이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수열 관계를 보면 A형은 B형한테 피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A병한테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A병한테 받을 수가 없어. 왜냐면 A병은 응집원이 A하고 B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반응한단 말이야. B하고 반응하고. 그치? B형 같은 경우는 A하고 반응하고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응집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O형은 응집원이 없잖아? 그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A형은 자기하고 똑같은 A형한테 받을 수가 있고 O형한테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것도 보시면 이게 O형이 피를 줄 수 있는 이유가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사실 응집원만 들어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피를 받는 거는 얘랑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 근데 얘랑 같이 들어오면 얘랑이랑 응집반응 할 거 아니니? 근데 왜 그런 수혈 가능하냐면 이게 응집소가 혈장 액체 성분에 있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있는데 10%의 소금물이 아주 소량 들어왔어. 그렇다고 내가 10% 될까? 그냥 희석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A형인데 O형한테 피를 받았으면 얘가 이 알파 베타는 소량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희석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단 많이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O형은 다른 사람한테 다 피를 줄 수 있거든. A형한테 줄 수 있고 B형한테 줄 수도 있고 A형한테 줄 수 있지만 O형한테 줄 수 있겠지. 하지만 얘는 혈액형이 다른 놈한테는 소량 수혈만 받는 거야. 근데 원칙적으로는 수혈할 때 작은 피를 받는 거야. A형은 A형한테 받고 B형은 B형한테 받고 A병은 A병한테 받는 거야. O형은 O형한테 받는 거겠지. 그리고 A병은 이게 응집 원인이 있기 때문에 A하고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수혈을 줄 수가 없어. 하지만 받을 수 있을 수가 없어. 받을 수가 있어. 왜? 응집소가 없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영희가 있고 영희의 응집원하고 적혈구라고 영희의 적혈구와 철수의 혈장을 섞었더니만 응집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영희는 응집이 일어났다고? 영희는 그럼 무슨 영은 아닐까? 응집이 일어났다고. O형은 아니겠지. 왜? 적혈구에 뭐가 있다고? 응집원이 있다고. 그 응집이 일어났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응집원이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수빈 이해됐니? 안 됐니? 다시 한번. 이해했어요. 얘는 적혈구에는 응집원이 있다는 말이야. 근데 얘랑 걔가 섞어가지고 응집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응집원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형은 아니야? O형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철수의 혈장하고 섞여 응집됐다는 거는 혈장에 응집소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니? 그러면 철수는 무슨 형은 아니야? 그치, A병은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유추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어렵다고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오케이? 됐지? 됐지? 그러면 이게 판정은 어떻게 할 거냐? 판정하는 건 되게 쉬워. 어떻게 쉽냐면 뭐만 있으면 되냐면 응집소만 있으면 돼. 응집소만. 만약에 얘가 알파라는 응집소 갖고 있는 혈청이야. 얘는 베타라는 응집소 갖고 있는 혈청인 거야. 그럼 내 피를 떨어뜨리자고? 내 피를 여기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내 피에는 얘가 있는 거야. 뭐 응집원이 들어왔겠지?
떨어뜨렸다면 응집이 안 됐어. 그러면 나는 알파랑 응집이 안 됐으니까 A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럼 B는 있나 없나 확인하려면 노면 또 떨어뜨려야 되는 거야. 해보려 또 응집이 안 됐어. 그럼 나는 A도 없고 뭐도 없는 거야. B도 없어. 난 뭐야? 나는 O형인 거야. 지금 너가 O형이라 그랬냐? A형이라 그랬니? 그럼 GRE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떨어뜨려. 그 응집 돼 안 돼? 되겠지. 그렇다고 해서 A형이라 할 수 있어? 아니지. A를 갖고 있으니까 A형 아니면 뭐야? A형이겠지. 그래서 B도 있는지 확인하면 여기 또 떨어뜨려야 되는 거야. 두 개 다 떨어뜨려야 돼. 했더니 응집이 안 됐어. 그럼 A형이라는 얘기인 거야. 문소리가 할 경우야. B형이야? 그러면 그 문소리는 여기다 떨어뜨리면 응집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여기다 떨어뜨리면 응집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B형이 되는 거야. A병 같은 여기 떨어뜨리면 응집이 되고 여기도 응집이 되겠지. 그럼 A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판정을 하는데 얘가 지금 알파를 갖고 있는 놈이잖아. 그럼 얘는 누구랑 응집을 해? A랑 응집을 하지. 근데 이게 혈청에 있는 거야? 아니면 적혈구에 있는 거야? 혈청에 있는 거지. A랑 응집하는 혈청인 거야. 우체키는. 근데 얘가 응집을 한다 해서 얘랑 응집하는 이거 항자를 붙여가지고 한 A 혈청이라고 불러. 그럼 얘는 뭐라고 하겠어? 얘는 B랑 응집하는 혈청이니까 얘는 항 B혈청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해. 항 A 혈청은 A랑 응집하는 응집소가 있는 거야. 그 항 A 혈청에 뭐가 있어? 알파가 있어. 항 B 혈청에 뭐가 있어? 베타가 있는 거야. 들리냐? 다시 한번. 항 A 혈청에 뭐가 있다고? A가 있다고. 항 B 혈청에 뭐가 있다고? A가 있는데 알파가 있고 항 B 혈청에 뭐가 있다? 베타가 있다고. 베타가 있다. 예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알파 갖고 있는 놈이 누구냐면 B형이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B형 표준혈청이라고 불렀고요. 베타 갖고 있는 건 A형이잖아. 근데 이걸 A형 표준혈청이라고 불렀는데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즘에 통일시켜가지고 이렇게만 나오더라고. 항 A혈청, 항 B혈청. 항 A혈청은 A가 응집하는 응집소 알파가 갖고 있고 항 B혈청은 베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라고. 그 다음 마지막. 그럼 이제 RH식 말고 A형식 말고 RH식 할 때 RH 혈액형 보면 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표현형이 RH 플러스하고 RH 마이너스가 있어. 이 RH 플러스는 응집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야? 얘는 응집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있습니다. RH 마이너스는 응집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응집소. 수빈아, 얘 응집소 있어야지 없어야지? 있으면 새끼야. 있으면 응집하면 뒤지는데 당연히 없어야겠지. 그래서 RH 마이너스 없어요. RH 마이너스는 없어. 둘도 없어. 그리고 응집원도 없고 응집소 없어. 그런데 RH 마이너스는 RH 응집원 있잖아. 얘가 들어오잖아. 들어오면 생겨버려. 들어오면 생겨버린다. RH 플러스 응집원이 들어오면 RH 응집원이 들어오면 얘가 들어오면 내가 RH 마이너스야. 그럼 난 응집원 있어 없어? 응집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RH 플러스를 내가 P를 받았어. 그럼 난 뭐가 생겨? 응집원이 생겨. 그럼 계속 받으면 난 어떨 거야? 응집반 나오겠지? 응집소가 생기는 응집소가 생긴다고. 그럼 난 어떻게 해? 계속 반응하면 계속 그럼 내가 RH 마이너스인데 RH 플러스한테 계속 P를 받으면 내가 P를 받으면 응집소가 생겨버리니까 계속 P를 받으면 응집소하고 응집원하고 응집 반응하겠지. 그럼 난 어떻게 돼? 죽어. 그러니까 RH 마이너스는 RH 플러스한테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RH 플러스는 RH 마이너스 받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왜? 얘는 응집원이 없어. 그러니까 RH 플러스는 RH 플러스한테 받을 수가 있고 마이너스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고 RH 마이너스는 RH 마이너스한테만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혈액형 판정을 하는 거 보면 간단하잖아. 혈액형 판정은 뭐만 했으면 된다고? 네. 혈액형 판정은 뭐만 했으면 된다고? 응집소, 그지? 혈청, 응집소만 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의 RH 마이너스는 응집소가 원래 없잖아, 그지?
그러면 응집소가 이렇게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다 RH 플러스인데 뭐 RH 마이너스인 수빈이가 있다고 치자. 그럼 우리는 응집소를 얻어야 돼. 그러면 수빈이 잘 됐네. 그럼 내 피를 너한테 넣어줄게. 그럼 얘한테 뭐가 생겨? 응집소가 생기지. 그걸 빼내면 되지. 그걸 빼내가지고 하면 된다고. 근데 문제는 그럼 수빈은 어쩔 거야? 수빈이 아프잖아.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사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 가지고 응집소를 얻지가 않아. 그럼 큰일 나잖아. 그 사람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동물한테 먹는 거야. 뭐 하냐면 붉은 털 원숭이가 있어. 붉은 털 원숭이라고 해서 붉은 털 원숭이 이걸 레터스 몽키라고 그래. 붉은 털 원숭이의 피를 뽑아가지고 누구한테 주사하냐면 토끼한테 주사를 해. 그러면 토끼 주사하면 토끼에서 응집소가 생겨. 이거를 분리하는 혈청분. 그럼 여기 이제 응집소가 있어. 그럼 이제 피를 떨어뜨리는 거야. 떨어뜨렸을 때 응집이 됐다는 응집원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뭐야? RH 플러스가 된다는 거야. 떨어뜨렸다면 얘가 응집이 안 됐어. 근데 응집은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는 RH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붉은 털 원숭이가 레터스 몽키라고 맨 앞자가 R 그 다음에 H거든. 그래서 RH식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혈액형에 관한 얘기인 거야. 오케이? 혈액형에 관한 얘기 방어적으로 다 끝냈어. 방어적으로 다 끝냈는데 혈액형에 관한 얘기 한 2문제만 풀어봅시다. 그러고 가요. 네. 그러고 갑시다. 몇 건수가요? 잠깐만. 디스크 예보는 근데 이 화제 밀고 싶어요. 255번 가보자. 255번 페이지 7페이지에 255번을 보면 그림은 AB50 혈액형이 B형인 철수와 O형인 영희의 혈액을 섞었대. 그러면 철수는 B형이니까 응집은 뭐 갖고 있어? B를 갖고 있어. 철수는 B형이니까 응집은 B를 갖고 있겠지. 응집소 뭐 갖고 있어? 알파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영희는 응집원이 없어. O형이니까. 응집소 알파하고 뭘 갖고 있겠어? 베타를 가지고 있었겠지. 그러면 철수가 가지고 있는 응집원 B와 영희가 가지고 있던 응집소 베타가 응집 반응했겠지. 이랬니? 응집소가 일종의 뭐라고? 항체라고. 응집원이 일종의 항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억은 응집원이야, 응집소야? 응집원이겠지. 그럼 걔가 누구야? 응집 반응했으니까. B. 철수가 B형이라 했는데 B형은 저거 빨리 B라고. 그러면 그 B랑 결합한 그 걔는 누구야? Y자 뭐야? 예. 베타지. 얘가 B니까 베타가 들어가고 했겠지. 얘가 뭐라고? B라며. 그럼 얘는 베타겠지. 결합했으니까 베타겠지. Y자 모양은 베타야. 이해됐어? 그럼 적어봐. Y자 모양은 얘가 누구라고? 얘가 베타라고. 얘가 B잖아. 네. 그러니까 맨 위에 누구라고? 응집됐으니까 베타라고. 적어. 베타. 베타라고. 그치? 응집소가 항체야, 일종의.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혈충이랑 똑같다고. 혈충에 뭐가 있다고? 항체가 있다고. 응집소가 항체라고, 일종의. 그 Y자 모양이 바로 항체라고 생각하면 돼. 걔가 누구야, 그러면? 베타야. 그럼 니은은 알파예요. 니는 누구겠어? 알파였겠지. 이랬니? 그 알파가 누구한테 있었던 건지는 몰라. 왜? 철수도 알파 갖고 있고 영희도 알파 갖고 있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야. 니는 어쨌든 뭐야? 알파. 그렇지? 그럼 답을 찾아볼게. 응집원은 적혈구 세포막에, 응집소는 혈장에 있다. 맞았어. 니은 AB50 혈액형이 AB형인 사람은 기억을 갖는데. 맞지? 그치? A하고 B 다 갖고 있으니까. 지금 철수와 영희는 모두 니은을 갖는다. 맞지? 그치? 누구니까? 알파니까. 답은 뭐고?
다음에 하나만. 자, 그 밑에 거. 그 밑에 거 이걸 해보는 거. 빨리 해보자. 256번. 빨리. 항 A 혈청이 뭐 있다고? 저거 헷갈리지 않게. 항 A 혈청이 뭐가 있다고? 혈청이니까? 쌤, 항 RH 혈청은 뭐가 있어요? 뭐? 항 RH 혈청이 뭐가 있어요? 항. RH 혈청이. 항 RH 혈청. 항, 봐. 항 RH 혈청이니까 응집소가 있겠지? 네. 그치? 그럼 RH랑 응집하는 응집소가 있겠지? 그럼 여기 뭐가 있어? RH 응집소가 있겠지. RH는 응집소가 한 종류밖에 없어. 항 A 혈청에는 응집소 뭐? 알파 있고 항 B 혈청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는 거야. 그럼 가는 무슨 형? A형. A형이면서 RH 플러스 A형이겠지? 이제 항 RH 혈청이 응집됐으니까 가는 RH 플러스 A형. 나는 RH 마이너스 B형. 다는 RH 플러스 AB형. 나는 RH 마이너스 뭐? O형. 기억 가는 RH 응집원을 갖는데 맞아. 뭐니까 RH 플러스니까 나와 나는 모두 응집수 알파를 갖는데 나가 무슨 형? B형. B형. 그러니까 알파 있겠지. 그치? 다는 무슨 형? AB형인데 알파가 왜 있어? 베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지. 그럼 니 틀렸지? 있으면 큰일 나. 이론적으로 라는 다에게 수열할 수 있어 없어? 있지. RH 마이너스는 플러스 줄 수가 있다고. 그럼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나머지는 꼭 집에서 풀어보시고